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세계일보. 포항 강진에 수능 일주일 연기에 23일에 치른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전국 뒤흔든 포항 강진,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또 동아일보. 전국 흔든 포항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한다. 그리고 국민일보. 전국 뒤흔든 지진, 수능 초유의 연기. 다음은 한국일보. 포항 강진에 수능 일주일 연기한다. 수험생 대혼란. 이번엔 중앙일보. 포항 5.4 강진에 수능 시계 일주일 미뤘다. 아울러 서울신문. 포항 강진에 사상 초유 수능 연기 사태, 수험생 대혼란. 이제는 조선일보. 전국 뒤흔든 지진, 수능을 덮치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포항발 연쇄 지진 공포에 수능 일주일 연기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16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오늘은 한 목소리군요. 네. 예.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 그 배경이 된 포항 5.4 규모의 지진. 네, 모든 신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어제 오후 규모 5.4의 지진이 강타한 이후에 포항에는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이어지는 여진으로 주민들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1,300여 명이 대피 공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데요. 강진의 여파 밤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본진 이후 오늘 새벽 2시 40분까지 모두 38차례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수능 시험을 12시간여 남긴 시점에 갑작스럽게 수능 연기 소식이 들려왔지요. 수험생과 그 가족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늦어진다고 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럴 바엔 차라리 속편히 시험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포항 지진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기상청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연 리포터. 네,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40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죠. 남은 기간 수험생들은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텐데요.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더 매서워졌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도, 파주 영하 8도, 대전 영하 2도 등 많은 곳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7도, 전주 9도, 대구 10도 선에 그치면서 예년보다 낮겠고 바람도 불어 종일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주말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맑고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중북부 지방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어제 경북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포항에서만 약 40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2명은 크게 다쳐서 비용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였습니다. 흥해읍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인근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해 밤을 지새웠는데요. 흥해읍에 위치한 한동대학교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서 강의를 듣던 학생 500여 명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지진으로 건물 곳곳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지진은 진앙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12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부산민영방송 KNN 스튜디오까지 흔들었습니다. 방송을 녹화 중이던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스튜디오가 흔들리자 크게 당황했는데요. 곧바로 지진임을 인식하고 대피해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KNN 톡톡 보험 설계 녹화 현장 상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자상, 자동차 상해로 가입한다. 지진이야? 어머. 지진이다. 어머. 어떡해.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어제 포항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지진 관측 23초 만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경우 최대 50초 동안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십니까? 경북 경주에서 5.8 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 발송에 최소 8분 이상이 걸렸지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포항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60만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던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것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어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예정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진행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진 진원지 주변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원점에서 수능 실시 여부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포항 지역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수능을 연기하자, 이렇게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능 진행이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고는 청와대가 수능 일주일 연기 방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연기된 건 1993년 수능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인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을 위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전수 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 시험장인 포항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그 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 46회의 여진이 발생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앞으로 예정된 대입 일정도 줄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이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제 곧바로 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늘 안으로 대입 전형 일정을 재조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에서 역대 2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양산단층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산단층은 경주에서 부산까지 뻗어있는 약 170km의 긴 단층인데요. 이 단층 주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수 건설되어 있습니다. 즉 양산단층의 활동성 단층 여부는 곧 원전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인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경주 지진이 양산 단층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 단층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주 지진을 유발한 단층 주변에서는 응력이 높아져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응력이란 것은요, 지진을 일으키는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산대 손문지질환경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한반도 동남권 있죠. 동남권의 지하에 있는 지각에 응력이 상당히 누적된 것 같습니다. 17세기 때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리터 규모로 보면 약 한 7.0 정도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조용했단 말입니다. 이 400년 동안 조용한 가운데서 지하에서도 응력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응력이 누적이 되다가 응력이 점점 커지면 지각이 견딜 수가 없으면 이제 단층 운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권에 상당히 오랜 동안 지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응력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좀 우려스러운 거는 향후에는 좀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 포항과 경주가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년 2개월 사이에 역대 1위와 2위 규모의 강진이 이웃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5.8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지진이 잇따르는 지역이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라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진앙지에서 45km 이내 지역에만 핵발전소가 6기나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진앙지와 핵발전소의 거리가 30k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상이 발생한 핵발전소는 한 곳도 없고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모든 핵발전소에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했고 신고리 3호기부터는 규모 7.0을 견디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 왔는데요. GI 지반정보연구소 김성욱 소장은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성욱 소장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5.0 규모의 지진을 최대 지진으로 가정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여유도가 부족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내진 설계가 6.5로 돼 있으니까 포항 지진 정도의 규모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전 시설을 만들 때 보통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정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유도를 가져야지 되는. 그때 이제 가정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10,000년 동안에 생겨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이라든지 5,000년 동안 생겨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그 최대 규모는 경주 지역도가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산에서 생겨났던 5.0 정도를 최대 지진으로 봤거든요. 경주 지진이 생기고 그 다음 해에 또 포항 지진이 생기고 이런 추세로 생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시설의 설계가 적정했는가에 대한 것들은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지난 월요일 북한 군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군 4명은 귀순을 시도하던 북한 병사의 뒤를 쫓으며 권총과 AK 소총 40발을 쐈는데요. 우리 군은 일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의 교전 수칙에 따라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북한군끼리 총격을 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의 총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은 교전 수칙에 어긋난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알려진 대로 판문점 남쪽인 우리 지역으로 북한군의 총탄이 떨어졌다는 증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을 발사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이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중화기를 들여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북한의 AK 소총 보유를 문제 삼으면 우리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말뿐인 비무장지대였군요. 한편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공동경비구역 JSA는 진실이 은폐되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역설의 공간이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대사기도 하지요. 지난 화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영화 JSA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이 JSA를 일컬어서 한 지휘관이 한탄하듯이 말을 하죠.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곳. 다시 말하면 역설의 공간. 네. 우리의 주권이 100%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패권국인 미국과 국제기구인 유엔과 북한군과 한국군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하나의 어떤 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맞습니다. 숱한 민감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고 남북한 또 초병들 간에 뜻하지 않은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많은 진실이 은폐되어 있고 그것이 어쩌면 또 평화가 유지되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한지도 모른 역설의 공간이다. 이런 게 그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한편 귀순한 북한 병사는 어제 2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북한 병사 몸속에 남아있는 총알을 모두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동관 수석이 MBC 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이동관 홍보수석의 식사비를 내준 횟수가 90여 차례에 이른다. 이런 내용의 참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죠. 검찰은 과거 기자던 두 사람이 1996년 일본 도쿄 특파원 생활을 함께하며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김재철 전 사장은 MBC 기자 출신이죠. 하지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MBC 김장겸 전 사장이 물러난 것은 또 다른 적폐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은 김재철 그 전 사장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사이인 건 분명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경특파원을 같이 했고 그러나 그것과 검찰이 그 언론 플레이란 내용은 전혀 황당한 얘기라는 건 뭐냐면 네. 제가 90몇 차례에 걸쳐서 제 식사비를 대줬다는데 만난 일이 없어요. 직접 관여하고 제자계까지 인사에 했다 하는 얘기는 네.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호적인 언론 환경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번에 그 김장겸 사장 해임관 교섭 과정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엄청난 뭔가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적폐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운전기사로부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이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PD 수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재직 시절 KBS와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낮 2시 반쯤 SBS TV 생방송. 지금 저희 주영기는 뉴스 올림픽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에게 스마트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특별히 당부. 청와대 회의에선 원전을 비롯한 산업시설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원전 안전 논란. 2014년 8월 당시 여당 새누리당 회의로 가보자면 부산 지역 집중호우로 고리 원전 2호기가 멈추자 당대표 김무성 의원 국민 불안 긴급 진화. 원전 본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원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인재 최고위원.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차단이 되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냉각 펌프가 가동이 됐는데요. 15m 해일이 덮치면서 냉각 펌프를 돌리던 발전기마저 침수가 돼가지고 냉각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원자로가 녹아버리고 지금 이 고리 2호 원전 경우도 보니까 만일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 중단이 안 됐으면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태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김무성 대표 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전 원전의 정전 사태가 발발했는데 국민은 한 달 넘게 까맣게 몰랐고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잠시라도 전기가 나가면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째서 한 달이나 숨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던 이인재 의원. 에너지의 30% 이상을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반박하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탈원전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곡 과장된 영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김무성 대표는 이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를 정책 방향으로 삼자 강하게 불만 토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 발전이 아마추어 같은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망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럴까? 혹시 사돈이 원전이 있어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관련한 YTN 보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큰딸 사돈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결함이 있거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원전 부품을 납품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상상을 초월할 대형 참사가 될 원전 사고.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분들, 그 배후에 원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익은 없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안전은 가장 보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보수 정치권은 원전 안전에 관한 한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은 것 같아 여러모로 의심스럽고 걱정됩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에선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경남 지역으로도 가청권이 넓어졌죠. 말씀드린 대로 90.9로 창원 김해 밀양 거제 통영에서 이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황순옥님, 포항의 여진. 어제부터 조금 전 새벽까지 30번 넘게 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최미연식님, 사람이 먼저다를 생각하는 정부의 수능 연기 결단 정말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6082번 쓰시는 분, 수능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포항에서 수능 볼 14개 학교 중 11곳에서 균열이 났다고 하는데 1%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상우님, 원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7.0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여기에 더해서 고대영 KBS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KBS 내부의 여론 조작까지 주도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즉 KBS 새노조는 파업뉴스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2009년 당시 김인규 KBS 사장이 부임했을 때 KBS 내부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 이런 KBS 전 간부의 증언을 확보한 것입니다. 2009년 당시 김인규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낙하산 사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KBS 내부 게시판에는 김인규 사장을 찬양하고 노조를 비판하는 글이 줄기차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론 조작 과정에는 당시 고대영 해설위원 실장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KBS 전직 간부의 증언 들어보시죠.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1차로 비서실장선에서 안 통하면은 2차로 당시 고대영 해설위원실장이 직접 나서고 3차로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상 특혜를 미끼로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은 대부분 써주는 대로 또 불러주는 대로 올렸고 대부분 사장을 엄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정말로 KBS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고대영 해설위원실장이 직접 나를 찾대요.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대뜸 나에게 아이 선배 그것 좀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요구를 했다. 이 전직 간부는 당시 고대영 실장의 회유와 압박을 받고도
글쓰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대영 실장이 요구했던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하루 뒤 KBS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던 한 KBS 라디오 PD는 얼마 뒤 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 매관매직의 행태가 벌어졌고 그 배후에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황당하게도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모두 자녀들의 혼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인데요. 이어서 이병기 전 원장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각오하고 있다. 결혼식장 예약 취소는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는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원유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검찰은 원유철 의원이 평택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유철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은 2015년 롯데 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가운데 1억을 당시 전병헌 의원 보좌진들이 가로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병헌 수석의 전직 보좌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2015년 전병헌 의원이 롯데 측에 3억을 내도록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5년 당시 전병헌 의원이 강현구 롯데 홈쇼핑 대표를 독대했고 이때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을 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을 지원하는 대신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받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전병헌 수석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을 공표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측에서 전병헌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는데 검찰은 다음 주 초 전병헌 수석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업체 대표의 글 노출 빈도를 늘려주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박동희 기자는 네이버 에디터가 자동차 업체 대표의 차를 1년가량 탔다. 이 시기부터 자동차 업체 대표의 포스트가 네이버 주요 부분에 더 자주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동희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업체 대표가 작성한 포스트를 네이버 자동차 섹션에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에디터가 배치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사이가 뭐 친했다 손 쳐도 이 네이버 에디터가 이 특정 업체 차 대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업체 대표의 이 포스트가 이 네이버 자동차 주요 부분에 더 자주 배치된 것만은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이버가 워낙 큰 거대 권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좀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제가 작은 언론사고 또 열심히 기사를 쓰긴 합니다만 그 기사의 노출 빈도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보복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기상청은 방금 6시까지 포항에서 총 40여 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취자 이선희님은 수능 연기로 멘붕이 온 우리 아들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연기한 정부의 결정도 틀리지 않아 아들을 차분히 진정시켜서 채웠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지진이 난 경북 포항, 이곳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있죠.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입니다. 혼란이 속히 가시고 낭만과 우정이 있는 항도, 포항의 활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우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허 일만 친구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